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는 예고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달 원 플러스에서 출시한 원 플러스 7 리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언박싱이고요. 이 처음 원 플러스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 원 플러스 스마트폰을 따라갈 플래그십 킬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 플러스 외에도 샤오미를 위시한 중국 브랜드들의 공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말에 발표된 레드미의 플래그십 K20 프로 저 또한 지난달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플래그십 킬러 2.0이라는 닉네임으로 정면으로 이 원플러스에 도전장을 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원플러스 5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보는 원플러스 스마트폰인데요. 만만찮은 경쟁사들 속에서 예전만큼의 가성비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은 과연 플래그십 킬러 원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런지는 이 개봉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빠르게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제품 박스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자, 그렇지만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매번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박스 하나만 가지고도 나름의 디자인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플러스의 경우에는 후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직접 만나본 2년 전에 원플러스 5 그리고 지금 원플러스 7 마찬가지지만은 하얀색 커버에 빨간색 속박스를 가지고 있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후기를 계속 봐왔었지만은 언제나 원플러스는 이렇게 한결같이 하얀색 커버에 빨간색 내부 박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박스만 봐도 얘는 원플러스 스마트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박스 상단에는 이렇게 원플러스사의 로고와 함께 원플러스 7을 나타내는 숫자 7이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박스에 분리를 방지하는 띠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미개봉 중국 스마트폰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봉인실이 붙어 있는 스마트폰은 이 원플러스가 처음입니다. 재작년에 원플러스 5 리뷰를 할 때는 이제 개봉 제품을 받아서 이런 띠지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개봉 후에는 반품이 어렵다.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7일 내 반품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박스에 풀림을 방지하고 있는 이 띠지 중국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영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뜻은 아무리 가성비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플래그십에 최고의 성능을 낸다. 그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성비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무시를 하지 마라. 그런 정도가 되겠죠. 어쩌면 플래그십이라고 출시를 하고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일부 기기들을 비꼬는 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원플러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만 생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중국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후면을 봐도 제품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다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스냅드래곤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색상과 용량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범랑홍이라고 해서 에나멜 레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뷰할 모델은 8GB 램과 256GB의 메모리를 가진 지금 중간쯤 되는 스펙을 가진 녀석입니다. 최고 모델은 12GB 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8GB만 해도 지금은 충분하죠. 자, 그럼 박스를 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색의 박스 뚜껑, 박스 내부는 언제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른 분들 후기도 마찬가지였고 언제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등을 포함한 액세서리 박스가 먼저 보이는데요. 드러내고요. 이 빨간 박스는 아무리 봐도 이 검정색의 액정과 어울려서 제대로 건빨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스 구성품들은 원플러스 7 본체와 보증서 등의 시류, 유심핀 보이고요. 전용 충전기와 케이블, TPU 케이스 하나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이렇게 스티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그 리뷰 예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최대 5V 4A에 20W 충전을 지원하는 대시차지라고 하죠. 이 대시차지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전용 케이블과 같이 사용을 해야 5V 4A의 최대 속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원플러스 7과 함께 원플러스 7 프로라는 모델도 출시가 되었죠.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차지가 아니고요. 워프 차지라고 해서 최대 30W의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이 원플러스 7에도 그 새로운 충전 기술을 탑재해줬으면 좋았겠지만은 이 원플러스 7과 원플러스 7 프로와의 가격이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서도 차이를 두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플러스 7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외부 디자인만 가지고는 뭐 차별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이 노치 아니면 물방울 노치나 아니면 펀치홀, 그리고 메탈 프레임에 후면 유리 배터리 커버,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플러스 7 또한 뭐 상단에 물방울 노치를 적용해서 아이폰 등의 일반적인 노치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지만 하단 베젤이 지금 화면을 켜지 않아도 약간 두꺼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 내수용 제품이라서 원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버전보다 중국 내수용 모델이 더 쌉니다. 그리고 뭐 다른 스마트폰들처럼 뭐 부트로 던나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간단하게 또 글로벌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 버전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제가 리뷰하는 모델 자체도 뭐 중국 버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 끊겼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상단 베젤에 비해서 하단 베젤이 비교적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두껍죠. 이렇게 뭐 좌우에 비해서 마찬가지고요. 이 또한 원플러스 7 프로와의 뭐 또 하나의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화면 액정 같은 경우에는 옵틱 아몰레드라고 해서 스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삼성 아몰레드겠죠. 뭐 미우나 고우나 아주 소형 아몰레드는 뭐 삼성을 따라갈 회사가 없다고 하니까 원플러스 7도 아마 삼성 아몰레드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플러스 7 또한 당연히 후면은 유리 배터리 커버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도의 홀로그램이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색상 자체가 레드지만은 다홍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정도의 색상으로 지금 뽑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색상이 이뻐요. 자, 이제 후면 스티커 한번 떼볼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듀얼 카메라, 요즘 플래그십 치고는 좀 아쉽지만은 뭐 삼성에도 듀얼 카메라 장착한 플래그십이 있으니까요. 듀얼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상단이 망원, 하단이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생각이 되는데,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제가 리뷰를 했던 Mi9이나 K20 프로와 마찬가지로 소니의 IMX586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대 4800만화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센서 사이즈 크기도 0.8 마이크로미터로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OIS를 탑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될 테고요. 샤오미와 레드미를 포함해서 IMX586 센서를 탑재를 하면 이 센서 크기 때문에 OIS 탑재가 힘들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떠돌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누군가의 허위 정보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망원 카메라인데 망원 카메라는 500만 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이 메인 카메라의 심도 조절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이렇게 플래시 있고요. 플래시 하단에는 원플러스의 로고 그리고 원플러스 브랜드가 이렇게 차례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후면은 뭐 정말 이쁘네요. 이것도 그라데이션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색상이 예전 홍미노트 7이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은 상단에는 소음 감소를 위한 세컨드 마이크 보이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밸런스에 맞게 홀들이 뚫려 있는데요.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스피커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스마트폰들은 오른쪽이 스피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는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양쪽에 절연띠, 중간에 USB-C 포트 이렇게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USB-C 포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들 대부분 USB 2.0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웨이와 함께 이 원플러스 스마트폰은 이 USB-C 포트도 USB 3.1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중국 스마트폰들보다는 유선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측 프레임 심슬롯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볼륨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 버튼이 우측에 한꺼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원플러스만의 뭐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테고요. 중간에 절연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절연띠가 하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절연띠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는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아이폰에나 있는 무음 슬라이드. 자, 이렇게 움직여서 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 기능이 담긴 버튼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원 버튼 이렇게 차례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에 이 T는 다홍색으로 봐야 할 레드 빛깔과 프레임 구성을 제외한다면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난무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재작년에 리뷰를 했던 원플러스 5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7 플러스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무난무난한 디자인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어디 욕 들어먹을 일도 당연히 없겠죠. 다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마쳤고 레드미에서 플래그십 필러 2.0이라고 해서 등장한 레드미의 K20 프로. 자, 일단 전면 디자인을 보자면 아무래도 전면에 아무것도 없는 이 K20 프로의 압승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재질이 다릅니다. 이 K20 프로는 이 강화 유리가 고릴라 글래스 5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원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글래스 6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강화 유리 재질에 있어서는 이 원 플러스 7의 승리. 자, 그렇지만 어차피 강화 유리 씌우고 사용하잖아요. 뭐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전면 디자인만 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 K20 프로가 지금 조금 더 나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후면의 디자인 또한 뭐 깔끔한 원 플러스 7도 매력적이고요. 자, 그렇지만 홀로그램과 중간에 검정색 검빨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 K20 프로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K20 프로는 지금 이 후면 디자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후면도 디자인 면에서는 이 K20 프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일단 성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같은 AP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적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 따라서 이제 뭐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리뷰도 이 레드미 K20 프로와 원 플러스 7과의 비교 리뷰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 얼마 전까지 제가 이 K20 프로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실사용을 하면서도 뭐 성능과 최적화에 있어서는 저는 큰 아쉬움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원 플러스 7 AOSP에 가장 가까운 OS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뭐 저는 AOSP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 플러스 7이 어쩌면 뭐 조금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불리함을 엎을 수 있는 레드미 K20 프로에는 없던 플래그십 킬러라는 한방이 있기만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원 플러스 5 리뷰를 할 때도 무척이나 좋은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그 3G 통화 문제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요. 지금 이 원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VLT를 사용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뭐 최소한 그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봉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성능이나 기본적인 부분들 정리를 해서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